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구 내부 구조, 지진파 이런 거 다 끝났고 중단원 마지막 내용 지각평형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여러분 내용도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내용은 쉬운데 여기서 문제가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까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선생님이랑 완벽하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지각평형설이 뭐냐면요, 여러분 멘틀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크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멘틀 위에, 자, 지각은 밀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지각이 멘틀 위에 둥둥 떠 있다. 그 이론을 우리가 지각평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왜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꺼울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 물이랑 나무도막이 있을 때 나무도막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나무도막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멘틀, 요 물이 이제 멘틀에 대응되는 거죠. 멘틀이고 요게 이제 지각에 대응되는 건데,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 물 위에 나무도막이 떠 있는 것처럼 그거를 지각평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각평형설을 얘기했던 과학자가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어요. 에어리라는 과학자가 있고요. 프레트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각각 사람 이름 따서 에어리설, 프레트설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자, 에어리설은 뭐냐면, 에어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렇게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 밀도가 싹 다 똑같다고 했어요. 밀도가 전부 다 똑같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와 있는 곳이 밑으로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다. 즉 모호면이라고 하죠, 여러분. 멘틀이랑 지각의 경계를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하잖아요. 모호면의 경계가 이제 위로 솟은데서 더 깊이 내려간다. 모호면의 경계가 그 육지에서의 그 높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는 말이죠. 대륙이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만큼 모호면이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립니까? 실제로는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랑 밀도가 다르죠. 그래서 에어리라는 과학자는 밀도가 다 똑같다, 이거는 틀린 말이었던 거죠. 모호면의 깊이가 다른 것만 맞췄던 과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트라는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맞췄어요.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밀도가 지각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췄는데 이분은 또 뭘 빼먹었냐면 모호면의 깊이가 싹 다 똑같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리설이랑 프레트설은요, 둘 중에 뭐가 맞는 이론? 둘 다 틀린 이론이다. 둘 다 반씩만 맞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에어리설과 프레트설을 둘 다 반반씩 맞는 것만 섞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밀도도 다르고 모호면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에어리설에서도 더 얇고 프레트설에서도 해양지각이 더 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 그 대륙지각의 가장 밑에 부분 있죠. 대륙지각의 가장 밑에 부분을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등압력면이라고 합니다. 등압력면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요 라인 따라서 압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보상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어 정리해 주시고요. 조심해야 될 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어갖고 여기랑 여기도 압력 같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륙지각은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은 하나의 나무도막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질러 갖고 여기랑 여기가 밀도 같다, 압력이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양지각 밑에 부분, 여기랑 여기는 지금 해양지각 가장 밑에 부분 두 군데니까 여기는 등압면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가로질러 갖고 여기랑 여기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지각의 가장 밑에 부분을 수평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지각을 가로지르는 부분 말고 가로지르지 않는 부분끼리 압력이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등압력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에어리설에서, 자,
압력이 같은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요 라인을 따라서 압력이 같은데,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지금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밀도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밀도가 좀 크죠? 멘틀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누르는 힘이 같으려면은 밀도가 작은 애가 밀도가 큰 애가 누르는 힘에 맞먹으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밀도가 작은 애가 좀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서 볼까요? 프레트솔에서는 깔쌈하게 여기가 이제 등압력면이 될 텐데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여기서 누르는 힘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등압력면의 개념은.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밀도가 큰 애가 누르고 있는데 여기는 밀도가 작은 애가 누르고 있죠. 근데 얘랑 맞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르는 힘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서 많은 양이 눌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대륙지각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륙지각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에어리설이랑 프레트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밀도는 에어리설은 그냥 대륙지각, 해양지각 싹 다 똑같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에어리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호면의 깊이는 에어리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표의 높이가 높은 곳이 모호면이 깊다. 즉 모호면의 깊이가 군데군데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표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레트설은 밀도는 이제 해양지각이 더 높다고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표의 높이가 낮은 곳일수록 밀도가 크고 지표의 높이가 높은 곳은 밀도가 작다. 이렇게 밀도가 다르다. 이거는 맞게 얘기했는데 모호면의 깊이가 그냥 어디든지 싹 다 일정하다. 이거는 틀린 말이었죠. 이렇게 에어리설, 프레트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그 평평한 거를 그 영어로 플랫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플랫. 그냥 뭐 그 플랫은 아니지만 외울 때 그냥 플랫 이렇게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무도막을 이렇게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이렇게 여러 개를 띄워 놔가지고 지각평형설 실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 위에다가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근데 이제 밀도가 똑같은 나무도막을 띄워 놓으면은 이제 좀 기다란 나무도막은 물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위로도 많이 솟아 있고요. 자, 이거는 무슨 썰을 나타낸 실험입니까? 에어리설이죠. 에어리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거는 좀 이게 크기가 작은데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밀도가 좀 낮은 거는 위로 더 많이 솟아 있고, 그죠? 그래갖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거 딱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잖아요? 어떻게 딱 기가 막히게 맞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프레트설의 실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몇 가지를 알아야 돼서, 자, 조륙운동 중요합니다. 조륙운동 아셔야 돼요. 조륙운동, 육지를 조성하는 운동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구과학 원 공부하셨던 학생들이면 조산운동이랑 조륙운동이 있죠. 조산운동이라는 건 이제 지각이 양쪽으로 횡압력, 짜부가 되면서 횡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뿔룩 솟아서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과학 2에서는 조륙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자, 조륙운동은 뭐냐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각이 서서히 융기. 자, 융기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얘가 더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그죠? 그걸 융기라고 하고, 침강은 거꾸로 지각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가 올라오는 걸 융기,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륙운동의 종류에 융기랑 침강 두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호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하면은 지각평형이 깨지게 돼요. 자, 아까 말했듯이 뒤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라인 따라 압력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위에 무거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 빙하 같은 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압력이 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 압력이 똑같아지도록
얘가 이제 변화를 합니다. 자, 쉽게 비유를 들면은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융기랑 침강하면서 이제 새로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비유를 들면, 자, 여기서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뛰어가서 요 위에 탁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무거운 게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자, 얘가 내려가요, 아니면 올라가요?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 내려가는 이유가 뭐다?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사람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이 나무도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뭔가 가해지는 압력,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지각이 융기하거나 침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도 실험할 수 있죠? 나무도막에 5개가 있는데 1개를 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융기를 하겠죠? 근데 1개를 추가를 하면은 나무도막이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침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대표적인 게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빙하가 대표적입니다. 자, 빙하가 원래 올라가 있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빙하가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모호면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빙하가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겠죠. 지각이 누르는 힘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누르는 힘이 약해졌죠. 자,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융기예요, 융기. 그래서 지각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모호면도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평형이 맞춰지는 걸 우리가 이제 융기랑 침강이 지각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아까 여기 빙하가 녹는 것만 얘기했는데, 빙하가 만약에 다시 생겨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빙하가 누르는 힘 때문에 모호면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예시가 뭐냐면은 그 대륙지각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깎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암석이 사라진 꼴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던 힘이 없어졌으니까 융기를 해요, 지각이. 자, 지각이 융기를 하면서 모호면도 위로 올라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풍화침식된 이 퇴적물들이 운반이 돼가지고 요 해양지각 위쪽에 바닷속에 이렇게 퇴적이 막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도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모호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침강을 합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침강을 하면서 모호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거워지면 꾹 눌러져서 침강한다. 가벼워지면 어떻게 된다? 위로 융기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문제는 뭐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를 막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따가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조력운동. 자, 모호면이 깊어지는 게 융기고, 모호면 얕아질 때 침강. 자, 융기는 모호면이 깊어지는데, 자, 융기가 되려면 이제 뭔가 있던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빙하가 녹는 거, 융해. 아니면 풍화 침식 받아서 깎이는 거. 침강은 무거운 게 올라와야지, 없던 게 생겨야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 빙하가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 퇴적물이 퇴적된다던가,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융기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2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어딘지 모르시면 안 되죠.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노르웨이랑 그 스웨덴이 있는 곳인데요. 유럽 쪽이죠. 여기가 원래 빙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녹았어요. 계속해서 녹으면서 여기가 융기를 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융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융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 가운데 지점은 이제 빙하가 좀 두꺼운 곳이었겠죠. 그래서 250m나 위로 올라왔고요. 뭐 1, 2년 만에 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건데, 요 지점은 이제 빙하가 얇게 있었던 부분은 뭐 한 50m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빙하가 두꺼웠던 부분, 얇았던 부분에 따라서 융기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주변, 이 캐나다 위쪽이랑 그린란드 주변에도 빙하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빙하가 또, 자, 이렇게 빙하가 있었을 때 꾹꾹꾹 눌러주는 힘이 있었는데,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눌러주는 힘이 없어졌죠. 눌러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륙지각이 융기를 하면서 모호면도 위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실험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무 도막을 물 위에 띄워놓고, 자, 여기다가 빙하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려면 얼음을 커다란 걸 하나 위에다 갖다 놔요.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다? 침강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모호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모호면은 지금 물이랑 맞닿는 요 면을 말하는 거죠. 모호면이 밑으로 내려간 걸 알 수가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얼음을 녹여요. 윙 해서 녹이면은, 자, 얼음이 없어졌으니까 융기하겠죠. 그러면서 모호면도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 모호면도. 자, 요게 바로 융기를 나타낸다는 거. 이렇게 실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 교과서에, 일부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하니까 알아둡시다. 조류운동의 증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4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융기 해안단구, 침강 리아스식 해안이랑 다른 말로 다도해라고 해요. 피오르지형. 그 다음에 융기에다가 침강한 증거 세라피스 사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해안단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절벽이 만들어져 있는 걸 해안단구라고 하는데요. 계단할 때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상태에서 파도가 계속 치면은 여기가 깎여요. 그죠? 깎이면서 이렇게 절벽이 생깁니다. 절벽이 생겨요. 절벽이 생기는데, 이게 물론 이제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해식 동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지리 시간 아니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융기를 해요. 융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가 또 이제 계단 모양의 절벽이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융기를 하면서 깎여서 계단 만들어지고, 깎여서 계단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안단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융기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가보면 산악지형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침강을 했다고 해봐요. 침강? 물 밑으로 침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물에 다 잠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산 위에 산봉우리들 있죠.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만 이렇게 드러나 보일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겁니다. 다도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섬이 많은 해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저기 서해안이랑 남해안에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가 형성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만약에 물이 없었으면 다 산이에요. 산봉우리들이어야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됐다? 침강해갖고, 물 밑으로 침강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은 침강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빙하가 여러분들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경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빙하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요. 서서히 내려가면서 여기를 깎거든요. 근데 어떻게 깎아내냐면은 땅을, 자, 빙하가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커다란 U자 모양으로 골짜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U자 곡이라고 합니다. 열곡 할 때 곡자죠. U자 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요 지형 자체가 침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또 물에 잠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요 위에 이렇게 예쁜 호수가 쫙 생기는데, 호수나 강이 이렇게 쫙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피오르 지형이라고 합니다. 피오르 지형. 이거는 이제 요것도 침강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라피스 사원은 뭐냐면, 이게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의 그 돌기둥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약간 막 뭔가 막 쭈글쭈글하게 여드름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저기 조개가 뭔가 저기 안으로 파고들었던 이런 흔적들이거든요. 조개가 구멍 내고 막 이렇게. 해양 생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돌기둥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가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일단 만들었는데 물속에 잠긴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침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다시 위로 드러나면서 조개의 흔적이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 땅이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라피스 사원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은 이게 끝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지각평형성 관련된 공식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되게 좀, 잘못, 마음 편하게 보면은 멘탈 나갑니다.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밀도가 가장 낮은 나무도막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자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을수록 여러분들 스티로폼 생각해 보세요. 스티로폼은 물 위로 거의 둥둥 뜨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확 뜨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길이에 비해서 드러난 길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밀도가 낮으면. 그래서 여기서 밀도가 제일 낮은 거는 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에 비해서 위로 이렇게 많이 떠올라 있는 그거를 우리가 밀도가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A랑 B 중에서 밀도가 더 낮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가면은 전체 길이 대비해서 위로 드러나 있는, 물 위로 드러나 있는 길이가 클수록 우리가 밀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B가 A보다 위로도 봉긋 솟아있죠.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도 솟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나무도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밀도가 만약에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얘가. 근데 딱 봐도 커 보이죠? 전체 길이에 비해서 위로 드러난 부분이 얘가 더 위로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위에 더 많이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밀도가 얘가 지금 더 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요 위로 드러난 비율이랑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둘 중에 어떤 비율이 더 크다고 했죠? 밀도가 만약에 더 크면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의 비율이 더 큰 거예요.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자, 이거는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멘붕 오지 말고요.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밑으로 확 잠겨 있는 거니까 위에가 더 조금 드러나 있고 밑에가 많이,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B분의 A 했을 때, 자, 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크다?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밀도가 클수록. 그죠? 그래서 B분의 A가 D분의 C보다 작은 거 알겠습니까? 밀도가 얘가 더 크니까. 이해되셨죠? 왜냐하면은 얘가 길이가 더 커야지 밀도가 큰 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도 할 수 있죠. 전체 길이에 비해서 위로 드러난, 전체 길이에 비해서 위로 드러난 비율이 어떨까요? 밀도가 크면 이게 작게 드러나겠죠. 작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로 조금만 드러날 거예요. 얘가 밑으로 확 가라앉으니까.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전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 길이분의 드러난, 수면 위로 드러난 길이가 작아야 된다고요. 밀도가 크면.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잠겨있는, 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자, 그러면 요게 얘가 밀도가 클수록 밑으로 확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요 잠겨있는 비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요 전체 길이 분에 잠겨있는 거 B, 요게 밀도가 크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수면 윗부분 비율이 작고 수면 밑에 부분 비율이 크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 본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물리랑 수학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가 같을 때도 있죠. 자, 나무도막의 밀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A 대 B는 C 대 D니까 요거 곱한 거랑 요거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돼요, 여러분들.
전체 대 요거는 전체 대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거 대 요거는 요 길이 대 요거. 이렇게도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돼요. 요거 대 잠긴 깊이. 요거 대 잠긴 깊이.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것도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돼요, 여러분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된다고 했고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전체분에 드러난 거, 전체분에 드러난 거. 요것도 똑같고. 전체분에 잠긴 거, 전체분에 잠긴 거. 이것도 똑같고. 드러난 거 대 드러난 거, 잠긴 거 대 잠긴 거. 요것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아시겠죠? 밀도가 어쩔 때? 같을 때. 밀도가 다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뭐가 더 크냐로 되는데, 밀도가 같으니까 이게 그냥 이퀄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고 넘어가세요.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팁을 하나 더 줄게요. 지금 이거는 약간 요령인데 요게 또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나무도막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밀도가 싹 다 똑같다고 해볼게요. 자, 밀도가 싹 다 똑같으면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작은 나무도막 있죠? 얘를 같은 높이에서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나무도막을 같은 높이에서 그만큼을 다른 나무도막에서도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가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요령이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이니까. 자, 아시겠죠? 자, 밀도가 같아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게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밀도가 같아야 되고, 가장 작은 나무토막 전체만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같은 거만큼 그냥 아무데나 요게 지금 가장 작은 거 이만큼 그냥 아무데나 이만큼 제거하고 여기도 이만큼 제거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높이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그랬을 때 드러난 부분이랑 잠긴 부분이 이게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같은 높이에서 밀도가 같은 애를 빼버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거 대 요거,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없어지기 전에 요 드러난 거분에 잠긴 거, 드러난 거분에 잠긴 거, 이게 비율이 다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밀도가 똑같은 나무도막들이니까. 근데 지금 자, 요거 대 요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뭐 사례를 들자면 요런 거죠. 예를 들면 저기 비율이 뭐 18대 뭐 6이라고 할까요? 18대 6이에요. 근데 요 상황에서 자, 요거 대 요거 지금 뭐 3대 1을 빼요. 요거만큼 같은 비율이죠. 18대 6이랑 3대 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6, 3, 18이니까. 요거를 각각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15대 5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3대 1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에서 요거 대 요거가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이 같은 거를 빼주니까 그만큼을 제외해도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아시겠죠? 그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같은 높이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계속 팁을 전수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단어 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밀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렇게 쓰는데 약간 Gu자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죠. 이거를 로우라고 읽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로우, 밀도를 나타내는 저 기호인데요. 요게 로우 2, 요게 로우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요거의 밀도분의 요거의 밀도 비가 전체 높이분의 잠긴 깊이. 아시겠죠? 전체 높이분의 잠긴 깊이가 요 밀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자, 여기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밑에
밑에 있는 거, 물 있죠, 물. 요 물의 밀도분의 나무도막의 밀도. 로 2분의 로 1은 어떻게 된다? 전체 높이. H1 플러스 H2죠. 그거 분의, 이 잠긴 깊이. 요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요걸 쓰면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공식은요, 로2가 요 공기랑 맞닿아 있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물 위에 나무도막 띄워놨을 때만 성립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약간 지각이랑 멘틀 나올 때는 요 공식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물에서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때 요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식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해갖고 요식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것도 성립한다고 했어요. 요거 전체분의 전체 대 요거는 전체 대 요거 잠긴 거, 그죠? 그게 바로 요식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요것도 된다고 했죠. 전체분의 드러난 부분, 전체 대 드러난 부분, 이거 같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물일 경우에, 물 위에 나무도막이 떠 있는 경우에, 이 로2분의 로1이랑 이 전체분에 잠겨 있는 거, 전체 길이분에 잠겨 있는 길이가, 똑같다. 요 식이 물일 때 성립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 공식에서 알겠지만, 요것도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2가 로1보다 밀도가 2배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얘가 2배가 더 크게 되면은, 자, 요 전체 대 요거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2배가 된다는 거니까 로2분의 로1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 전체 길이분의 잠긴 깊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요거랑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익숙하게 직관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로2가 로1의 2배이면, 그죠? 얘가 2배면 요거 전체분의 요것도 2분의 1배니까 나무도막 절반이 잠긴다는 거. 절반이 잠긴 상태가,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드러난 부분이랑 잠긴 부분이랑 길이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해준 게 뭐 요거 때 요거, 그 다음에 전체분에 드러난 거, 전체분의 깊이, 이런 거를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문자가 많이 나와서 사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압력 계산인데요. 여러분들 또, 뭐야, 이거 압력 계산, 계산하는 거 뭐야,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구과학에 계산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물리랑 수학 생각해보면, 정말 애들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 그러니까 선생님 말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선생님 말을 하나하나 따라오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먼저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요 라인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여기에 등 압력면이라고 해볼게요. 요 밑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을요. 그럼 이제 압력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압력이라는 걸 뭐냐면 어떤 일정한 그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면적에 얼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압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력의 공식은, 압력의 정의는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면적, 요 밑에 밑면적을요, 여러분들 S라고 해보겠습니다. S. 자, S라고 해보면 면적 S로 나타냈고요. 힘. 여러분들 F는 MA를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요건 알아야 될 기본 물리 공식인데, F는 MA. 여기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A가 가속도잖아요. 가속도 대신에 중력 가속도 G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힘, 압력은 S분의 mg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질량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저 밀도가 뭔지 아시죠? 어떤 부피당 얼만큼의 질량이 있는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자, 그럼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로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요 V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부피? 요 나무도막의 부피는 요 밑면적에다가 곱하기 요 높이를 H라고 하면 S 곱하기 H가 V가 되죠. S 곱하기 H가. 요거는 여러분들 거의 중학교 수준의
그잖아요. 수학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곱하기 저기 HV가 되는 거죠. 로 SH가 되는 거죠. 로 SH. 그래서 로 SH를 집어 넣으면 요 M 대신에 요렇게 되죠. 그리고 S가 약분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압력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로 GH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완전 거의 요게 요 지각평형설에서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인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요거 외워 두셔야 됩니다. 로 GH.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는지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되게 쉽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막 문자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지각은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막은 하나의 그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막을 가로질른 부분을 등압력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등압력면이 어디냐면 나무도막의 가장 밑부분, 그죠? 멘틀은 돼요. 멘틀은 막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나무도막을 가로질러서 그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요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랑 요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지금 똑같은 거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A 지점, 요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의 밀도를 로 A라고 하고 얘를 로 B라고 하면, 자, 로 A, G, HA는 로 B, G, HB 이렇게 그냥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요 식만 외웠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요 지점에서 지금 물이 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죠. 물이 누르고 있는 부분. 요것도 빼먹으면 안 돼요. 물기둥이 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럼 물의 그 밀도가 보통 1 정도 되는데, 그냥, 로 워터, W라고 할게요. 로 W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의 요 깊이가, 요게, 기억 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로 WG 기억,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거.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요거 보고 선생님 어려워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복잡한 이해가 아니고요, 암기예요. 암기. 아시겠죠? 암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밀도비가 로2분의 로1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전체 길이분의 잠긴 깊이, 전체 길이분의 잠긴 깊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압력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압력 공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등압력면을 그려보면 요 지점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물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죠? 물기둥이 있는 거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로 1G,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H1 플러스 H2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뭐가 같아요? 요 물기둥이 누르는 거. 얘를 요 밀도를 로2라고 할 때 로2G H2, 그죠? 요게 H2, 물기둥 높이가 H2니까 이렇게 그냥 같다고 놓으면은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등압력면 먼저 그리시고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누르는 힘이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로1G 그 다음에 전체 높이 H3 더하기 H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누르는 힘은, 물기둥이 누르는 힘은 어떻게 돼요? 물기둥의 높이가 H4니까 로2G H4 이렇게 하고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그냥 문제가 풀려요. 사실 요 정도로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요 밀도 비율의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물이 공기랑 맞닿아 있어서 물기둥 높이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멘틀이 위로 드러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요 밀도 비에 대한 공식은 멘틀이랑 지각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물이랑 나무도막에서만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알려줘야 될 공식은 선생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필수적인 거는 그게 끝인데, 자,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A 도막 하나의 높이를 HA라고 하고 B 도막 하나의 높이를 H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등압력면을 역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지점이랑 같습니다. 같아요, 압력이. 근데 여기서 따져보면, 자, 요 지점에서 누르는 힘을 따져보면 지금
자, A의 밀도를 로 A라고 하고 B의 밀도를 로 B라고 하면은 로 A 곱하기 로 G HA가 지금 4개 있으니까 4H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자식 요거 하나가 누르는 힘을 먼저 해보면 로 A, G, HA 이렇게 되죠. 근데 꼭 얘가 누르는 힘을 나타내보면 로 BG HB가 지금 2개니까 EH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얘랑 요 두 덩어리를 더한 것만큼이 여기서 누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누르는 압력을 따질 때는요. 부분 하나씩 놓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압력이랑 같다고 식을 세울 때 어차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얘 하나만큼 요 자식 하나씩만큼에 대한 게 어차피 양쪽에서 빼줘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빼면은 요게 3HA가 되겠죠. 이렇게 3칸 남으니까. 즉 양쪽에서 압력을 따질 때는요 같은 거를 빼버리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거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그 외에 잠시만 요거 먼저 얘기할까요? 지금 요것도 있는 거죠. 요거 빼먹지 마시고 물기둥이 지금 누르고 있는 힘은 뭐다? 로 W 물의 밀도를 워터라고 하면은 로 WG Z 요 깊이 물기둥 깊이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요거 하나 빼버려도 된다는 게 아까 그거랑 조금 달라요. 아까 전이랑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아까 요렇게 밀도가 똑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그 길이 비율 따질 때는 왜 같은 높이에서 빼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같은 높이에서 빼셔야 돼요. 같은 높이에서 제외하고 드러난 거분에 깊이 있는 거, 드러난 거분에 잠겨 있는 거, 그 비율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길이의 비율을 따질 때는 같은 높이에서 반드시 빼버려야 되는데 지금 압력을 따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데나 똑같은 거 하나씩 빼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뭐 요거 빼고 싶으면 요거 빼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하여튼 빼기만 하면 된다. 왜? 어차피 누르는 거에 대해서 식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나무도막에서 각각 A 한 개에 대한 부분 압력 빼고 식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뺐어. 요거랑 같은 부분만큼 이만큼 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왜? 그거에 해당되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퀄로 놓으면은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데 등압면면을 그릴 때 반드시 그 나무도막이나 지각의 가장 밑에 부분을 라인으로 잡고 그려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랑 압력 같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무도막이랑 지각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누르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가장 밑바닥을 등압력면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같다. 이거는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가장 밑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게 실제 저희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멘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밑바닥에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압력이 똑같죠? 그죠? 그 지각의 밑에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압력면을 그릴 때는 일자로 그때 지각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도 등압력면이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 누르는 힘이 다 똑같습니다. 이 라인 따라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긋고 여기랑 여기 똑같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멘틀은 등압력면이 통과를 해도 되는데 지각은 등압력면이 통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그었으면은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고 여기는 따져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지점이랑 요 지점 다 압력이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자, 한번 요렇게 그어볼까요? 요렇게 그으면은 여기랑 여기 같다. 이건 되죠. 근데 여기는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하여튼 뭔가 그
지각의 가장 밑바닥 또는 멘틀의 중간 부분을 그었을 때 그게 이제 지각을 통과하는 부분을 압력이 같다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 문제 풀면서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나무 도막을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할게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네들이 밑으로 침강하겠죠? 자, 밑으로 침강을 하는데 얼마나 침강을 하는지 요것도 선생님이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나무 도막에 이제 자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요 위에다 B를 올려놔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잠긴 깊이가 D0에서 D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얼만큼 추가로 깊어졌느냐. 그러니까 요 D에서 D0 뺀 것만큼이죠. 추가로 얼만큼 깊어지는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자식의 무게에 해당되는 만큼 깊어집니다. 저놈의 무게에 해당되는 만큼 깊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면은 뭐 이제 선생님이 복잡하게 씩 세워봤는데 이거 아까 다 했던 거거든요. 연습한다 치고 해볼게요. 여기서 요 A만 누르는 힘을 나타내면은 자 어차피 그 중력 가속도는 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냥 요렇게 해볼게요. 로 A HA A의 저기 높이를 HA라고 하면 로 A HA는 물기둥이 누르는 힘이니까 로 W D0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내면은 얘가 누르는 힘을 보면은 자 B의 밀도를 로 B 얘를 로 A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높이를 HB 얘를 HA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로 A HA 플러스 로 B HB는 자 여기서도 물기둥 누르는 힘 어떻게 되죠? 로 W 물의 밀도를 로 W라고 하면 로 W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D0가 이렇게 나오고 자 D는 어떻게 됩니까? 요 D0 값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요렇게 요게 이제 D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각설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식을 세워봤고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편해요. 물론 이걸 안 써도 문제 풀리는데 그냥 혹시 심화적으로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알아두세요. 자, 추가적으로 깊어지는 깊이가 요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저기 지각이랑 멘틀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까 요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나씩 빼고 아까 압력 계산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봐봐요.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요. 그럼 둘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잠긴 깊이가 얕아지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양쪽에서 똑같은 걸 없애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은 깊이만큼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올라간다고요. 똑같이 올라가요. 거꾸로 자, 요 위에다가 구슬이든 아니면 하여튼 물건을 하나 놨는데 똑같은 물건을 놨어요. 밀도까지 똑같은. 그럼 얘네가 둘 다 내려가잖아요. 똑같은 깊이만큼 내려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가벼운 거, 여기다가 무거운 걸 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더 많이 내려가는데 똑같은 걸 넣으면은 당연히 똑같은 깊이만큼 내려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요령이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설명 다 끝났고 자, 첫째는 길이비 기억나시죠? 전체 높이랑 잠긴 깊이랑 수면 위 높이 이거 싹 다 밀도가 같을 때 식을 세워갖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밀도가 다를 때는 이제 부등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밀도비는 물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을 때 요 밑에가 로2고 요 나무도막이 로1일 때 로2분의 로1은 어떻게 된다? 요 전체 높이분의 잠긴 깊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압력면 압력공식 이게 베이스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사실 다 풀리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로GH 있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같은 부분 빼버리고 식을 세워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되지만 만약에 나무도막이 추가로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제거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깊이가 요만큼 얕아지거나 깊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죠. 이거 지금 요렇게 있을 때 요 물의 밀도분에 지금 추가로 들어온 요 B의 밀도 곱하기 B의 높이 요거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싹 다 끝났고요. 이제는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스톱하세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까지 알려준 거를 어느 정도 외우신 상태로 문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